세요, 서욱입니다. 2025년 한국 뮤지컬계를 뒤흔든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내 대학로 작품 어쩌면 해피엔딩이 브로드웨이 최고의 권위 토니 어워즈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해 6개 부문을 쓸어온 건데요. 이 작품은 버려진 헬퍼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반딧불을 찾아 함께 여행하며 사랑과 슬픔의 감정을 배워가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헬퍼봇을 상징하는 AI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보겠습니다.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죠? 오늘은 그래서 최근 거대 언어 모델의 판도를 바꾼 트랜스포머라는 놈에 대해 아주 간단히 훑어보고 우리가 이 녀석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 위해 주의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AI 역사의 주요 사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일상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건 다른 놈이에요. 바로 2017년 구글에서 발표한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페이퍼의 등장인데요.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가 세상에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익숙한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미리 학습된 생성형 트랜스포머 정도일 것 같은데요. 물론 GPT라는 단어 자체는 이런 방법론을 뜻하기도 하지만 오픈AI사의 고유 모델군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트랜스포머가 AI 사이클에서 또 한 번의 혁명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명명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트랜스포머 이전에도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은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RNN이라는 이전에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참조해 다음 단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기반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독일어 등 언어를 막론하고 이 문장이라는 건 단어가 적절한 순서로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이 접근은 훌륭한 성능을 보여줬지만 태생이 이렇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직전 단어들 위주로 참조하다 보니 문장이 길어지면 처음에 어떤 단어를 썼는지 까먹게 되어 사람만큼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대충 예전 구글 번역기의 어투를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나눠 처리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만큼 계산량이나 처리 시간 같은 비용이 커진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랜스포머가 등장했는데요. 얘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대충 문장을 단어별로 처리하지 않고 문장의 맥락이 유지되도록 한 방에 집어넣어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인 겁니다. 자세한 건 차치하고서 굉장히 똑똑한 수학을 통해 각 언어에서 쓰는 단어의 자연스러운 순서 자체를 따로 배우고 그에 따라 문장이 의미를 갖도록 구성하는 방식이죠. 기존의 단어 까먹음이나 계산 비용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이라고 감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미리 학습된 생성형 트랜스포머가 어떤 의미인지 풀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동화책이나 생방송 툭툭 보니 하니 같은 걸 보면서 언어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어휘가 있구나 등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내 이야기를 표현할지 경험적으로 배워갑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Pre-trained라고 했죠. 굴지의 대기업 오픈AI나 구글 같은 곳이 그들만의 비법 레시피를 첨가한 트랜스포머에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문장들을 다 때려박아 모델을 미리 학습시킵니다. 이게 바로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등 우리가 만나는 언어 모델인데요. 결국 완성된 언어 모델은 우리의 질문을 그들만의 학습된 방식을 통해 어떤 답변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라는 걸 추정해서 뱉어주는 겁니다.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등 각 챗봇의 차이는 이 비법 레시피에서 나오는데요. 마치 같은 동화책을 보더라도 가정마다 다른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성격과 화법이 나타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정리! 작금의 언어 모델들은 각 기업이 그들만의 교육법을 넣긴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료를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를 통해 사전 학습시키는 것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AI는 이상한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종종 거짓말 혹은 믿음이 가지 않는 말들을 뱉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앞서 저는 AI가 말을 배우는 과정이 인간과 엄청나게 다르지 않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자료를 읽게 해서 배우는 방식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챗봇을 대할 때 정말 똑똑한 반친구와 대화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얘가 던져주는 지식의 출처를 의심하기입니다. 물론 얘들이 학습 과정에서 논문이나 교과서도 많이 봤겠지만 얘들은 위키나 인터넷 커뮤니티처럼 상대적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들 역시 봤을 겁니다. AI의 답변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료에 기반해 추정하는 거니까 얘는 누구 말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전교 1등이 하는 말이라고 모두 정답은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지식과 주장을 분리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AI는 A씨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는 게 많은 사람이라고 꼭 맞는 말만 하는 건 아니죠. 저는 여기서 A씨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와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를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전자와 달리 후자의 기술적 기반은 맥락에 따른 나올 만한 단어의 추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인간으로서 우리는 생각을 위탁하기보다는 이놈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AI의 추론 능력을 올리기 위해 다른 주장을 펼치는 여러 AI를 쌓아붙여 결과를 도출하는 전략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쓰는 이 친구가 잘하는 일을 분명히 알기입니다. 왜 책 많이 읽은 친구들이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많이 타오잖아요. 다음 단어의 확률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은 이와 같은 태스크에서 성능이 확실히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비해 구사할 수 있는 어휘와 문체가 비교도 안 되게 많으니까요. 그러나 전문 자료의 웹 검색 같은 일은 단순히 챗GPT 같은 친구들에게 넣는 것보단 이에 특화된 알고리즘을 쓰는 친구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서비스가 내 일과 잘 맞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을 기대하지 않기입니다. 기본적으로 AI는 언어를 언어 자체로 이해하는 게 아닌 숫자의 연산을 통해 언어를 처리합니다. 그러니 한번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명확하고 정확하게 중의적이지 않은 문장으로 대화하는 게 체감 성능에 꽤 중요한데요. 저는 얘가 못 알아먹어서 여러 번 질문하는 것보다 좀 길게 쓰더라도 한 번에 끝내는 게 덜 귀찮더라고요. 저는 AI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부를 수는 없을 텐데요. 이런 책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대하는 역할은 내가 써보니 이렇더라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정도의 얕은 방향 제시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AI는 딱 이렇게 써야만 한다 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면 AI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더라도 아마 이건 뭔 헛소리야 지 뭐됨? 이라고 물음표를 띄우실 텐데요. 그렇다면 AI는 어떨까요?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엄청나게 똑똑한 AI가 우리의 일상을 지금도 바꾸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태어나고 자라온 환경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녀석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도 될지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AI가 어떤 원리로 지금 같은 결과를 도출했는지 알 수 없거든요. 지난 영상부터 넣어두었던 조금은 공격적일 수 있는 주장들을 보시고 느끼셨을 이건 좀 맞는 말인 것 같다 또는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라는 의심을 AI와 대화하면서도 가져가신다면 변화하는 이 시대에서 더 높은 생산성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꼭 한번 봐보세요. 사옥이었습니다. 빠바.